자, 어느 학원 갈지 고민하시고 방황하시는 분들 제이슨 킹 수학으로 오십시오. 확실하게 성적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알려줄 테니 따라오렴. 넌 할 수 있어. 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황소 수학 모의고사반 또는 개인지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공부법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1인데 무슨 학원을 다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초1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필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하도 워킹맘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많이 못 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뭐 의사시거나 그러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맘이 아니면은 뭐 집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교재를 제가 다 알려드리고 해도 교수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고력 수학을 했던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봐서 정보를 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애하고 싸울 일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쉬운 거는 괜찮은데 연산 같은 건 괜찮은데 이제 사고력 문제 같은 거 풀이 이런 게 좀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유튜브 강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외나 학원 관리를 우리가 이제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외를 만약에 못 한다면 어때요?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뭐 밀크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학원 입대죠, 입대. 학원 입학 테스트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초1도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제가 다 알려드렸죠. 소마셈하고 팩터하고 1031 시리즈를 다 하라. 이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은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연산부터 지금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되겠죠. 연산 이런 것부터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올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만 할 것이 아니라 연산부터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마셈 P세트 7세 수학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이겠죠. 그래서 소마 7세 팩토 레벨 1부터 6까지 1031 풀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하는 게 아니라 뭐 5세, 6세, 7세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엄마표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 세트도 좀 가격도 좀 있습니다. 셉니다. 세트를 해가지고 뭐 5, 6만 원 합니다. 그래서 애하고 차분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죠. 보통 경우의 수가 많이 약할 거니까 그 파트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영도를 처음에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배 법칙을 이제 알려줘야겠죠. 쌤을 알기까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려면은 한 초 3-2까지는 해야지 알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건 몇 가지냐 그러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섯 가지였어 이렇게 2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2 곱하기를 쓰는 게 아직은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잘렸네. 자, 그 다음 초 1부터 3까지는 이제 1031 시리즈 제가 파라고 말씀드렸죠. 1031 풀이하고 입문이 있다. 그 다음에 초급, 중급이 있다. 초, 중, 고급이 있거든요. 고급까지는 고등 선행하면 다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프리하고 입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에서도 약간 초등학교 1, 2학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하면서 프리하고요. 초3 하면서 입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할 때는 초 4, 5를 같이 나가는 게 좋아요. 교과를. 그걸 모르고 이것만 이렇게 하고 나서 초등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 1-1, 1-2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소마셈은 무조건 맨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탄 수학이라든지 빨강 연산, 그 다음에 기적의 계산법,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도 만약에 시험을 떨어졌다, 소마반 뭐 이런 거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력 수학만 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딤돌 기본 응용만 일단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최상위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못하면은 최상위 바로 올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기본 응용 한 다음에 최상위 풀렸는데 정답률이 아주 낮아요. 그러면 센을 중간으로 하나 하세요. 센이나 후부 수학 심화 정도, 실력이나 심화. 후부 수학 실력이 더 쉬워요. 심화가 더 어렵고. 그다음 최상위 S를 먼저 하든지, 최상위 S가 더 쉽거든요. 아니면은 점프왕 실력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레벨 5는 제외하고요. 하시면 될 거예요. 또 A급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초등 A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한번. 아시겠죠? 최상위를 뛰어넘는 A급 수학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휴일에도 우리가 수학은 진행을 해야겠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 1회 수업인데 휴일에 빠지시면 어떻게 돼요? 2주를 놀게 되잖아요. 2주를. 그러면은 2주 놀면 어떻게 돼요? 1년에 8회 정도라면 남보다 4개월 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과외할 때 가끔 그러신 분이 있는데 회비 늦게 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진도는 절대 1일도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예 진도랑 돈이랑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휴일에도 수학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계적인 학문이고 자꾸 시간을 연기하거나 미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경제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원과 국어학원, 과학학원도 해야 되는데 수학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수금일을 수학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어과학, 화목토 응?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수학을 잘할 확률이 없어요.
돈이 중요하면은 뭐 집에서 다 가르치면 되고요. 근데 사이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 투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특히 황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가져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이 정도면 무르 이겼다. 어? 블랙라벨도 수술 다 서술형으로 풀 수 있다. 그때 황소 진입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목표 잡아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타겟을 정확하게 중등이면 중등, 예, 초등이면 초등에서 타겟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한 애들 제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초 3, 4에 이제 학원을 들어가서 황소를 들어가서 4-1, 4-2, 5-1, 5-2까지 끝내고 6-1, 6-2까지 다 끝내는 애죠. 그럼 이제 중등을 들어가는데 중등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할 때 하기 2, 3개월 전에 저랑 중1-1을 A급하고 개념 유형으로 하고 자체 프린트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 4-1 요거 시험 대비를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항소 교재만 복습한 거예요. 그랬는데 프라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드밴스가 나온 거죠. 아니 더 높은 데로 나온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제 초 5가 되는데 중1 진도인데 프라임으로 입학을 이미 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단평 대비를 저한테 한 거예요. 단평 픽태 대비를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다 하니까 점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SNS 반에 1등 했다. SNS 반으로 승급을 한다. 원래 어드밴스드 했는데 SNS로 나온 거죠. 얘는 뭐예요? 원래 프라임 될 뻔 했는데, 왜냐면 1품 반이었으니까. 1품에서 프라임 가는 것도 잘한 건데, 월반을 해가지고, 어드밴스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제이슨 킹 수업과 숙제 관리입니다. 그 비결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 숙제는 어떻게 내주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숙제는 번호를 매깁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교재를 나가는 거예요. 교재가 어떻게 나오는지 페이지를 써줍니다. 이렇게. 숙제를 적는 것은 아주 큰 힘이 있어요. 글로 써서 숙제를 받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10배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적어주는 대로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감 기간. 그 마감 효과라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2회가 좋습니다. 주 1회 놓으면 마감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면 토요일날 예를 들어 수업하면은 일월화를 논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뭔 일 생겨서 못하고 목요일도 뭔 일 생기고 금요일 날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당일날 숙제하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초 1, 2에 만약에 그런 것을 터득한다면 숙제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아주 대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 3, 4에 스스로 숙제를 하면 이제 훌륭한 거고 초 5, 6인데도 숙제를 100개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답을 완전히 멀리 치워 넣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죠? 숙제를 제가 내주는 거를 제대로 해오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을 스마트폰에 챙기는 거 확인하시고요. 학원에서 친구 만나려고 가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또 숙제 안 했다고 문자가 날라오죠. 애를 막 보는 거예요. 왜 숙제 안 했냐고 싸우고 책 던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은 못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학원도 잘했다라는 말 들으려면 아, 답을 베끼는 게 답이다. 그래서 결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대충 한다라는 앱이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나도 좀 놀자 그러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뭐 톡으로 답집 뭐 다운받고 그런 경우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정으로 한다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고 학원 이제 과외는 계속 하실 때 학원은 딱 한두 달만 다니시는 거예요. 스톱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필요할 때만 다니는 것이 좋죠. 필요 없는데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자, 벌써 이게 16분 됐네요. 자, 꾸준함과 인내심과 부단한 노력이 황소표 학생의 특징이에요. 선생님들은 일단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깨우친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하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질문은 또 성실하게 받아주는데 애들 질문 잘 안 하죠. 눈높이에 맞춰서 지도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서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격체로 존중한다. 적극적으로 부모님과 그러니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전화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예? 숙제할 때 과외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숙제는 스스로 하는 거고 질문하거나 다른 수업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학습한다. 당연히 답을 보면 안 되겠죠. 틀린 문제를 맞았다고 손 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남에게 피해 주는 건 뭡니까?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거나 훔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카이스트 서울대 춘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능 쉽게 나온다고 어려운 걸 회피해서 뭐 항소를 탈퇴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어려운 걸 자꾸 도전하세요. 학원은 무조건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원이 무조건 100%의 성적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죠. 학원에서 뭐 자료 받으러 가는 거지. 이게 뭐 선생님 강의를 막 열심히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형으로 하는 학원은 몇 안 됩니다, 사실. 원장이 직접 하는 학원, 작은 학원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인강이 맞는 아이가 있고 또 아닌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은 선택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률적으로 모든 책을 무슨 책을 어디까지 해라. 응? 그거는 사실일 뿐 하나의 의견일 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황소가 안 맞으면은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황소가 안 된다고 모든 게 망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면 황소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 내가 서술형이 좀 약하고 좀 더 기초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A급 최상위 끝냈으면 고쟁이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 믿고 선생님 믿고 쭉 진행하셔야죠. 두세 달 하고 학원가에 변경만 하면은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남 탓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믿고 본인이 열심히 안 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네, 초등학교 최상위만 잘 풀어도 초등수학은 사실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황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태도 중등 입태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는 해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대경시 문제도 좀 많이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아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성대경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동네 학원도. 동네 학원의 문제는 실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극심화를 안 해주니까. 왜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 것이 제 능력이고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경우면은 더더욱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동네 학원을 중에서도 잘 고르면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가 아니라 센 C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국어도 잘 해야 돼요. 보통 최상위 문제를 보면은 고석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센 C를 거친 다음에 최상위 S나 최상위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국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요. 수학에 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2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소 초등을 끝내고 우리가 4학년에 중등 끝내고 5학년에 1, 2 끝내고 3학년을 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이제 좋은 학원이 또 있죠. 원수학하고 생각하는 수학이 있는데 그거에 대수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원수학인데 어떤 학생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19.5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30점 만점에 19.5점이면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제 떨어뜨리거든요. 21점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뜨리는데 이런 학생은 이제 수상 기본 정석을 안 봐서 그래요. 기본 수학 입반 테스트인데도 기본 정석을 보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왜? 같은 수학이고 대수 파트거든요. 대수의 심화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학상을 먼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트렌드가 그래요. 저한테 듣고 합격을 한 학생이 있어요. 그다음에 초5 같은 경우에 이건 아까 설명했죠. 중1-1 가르치니 수학 감이 좋아져가지고 일품에서 어드밴스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수학 상반 합격하는 애들 초5의 수학 상반 황소는 굉장한 겁니다. 3년 뭐 어떻게 돼요? 뭐 4년 선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2시간씩 6개월 했더니 황소에서 합격을 하더라. 3- 저한테 한 게 2-1, 2-2, 3-1, 3-2를 다 저한테 했습니다. 이때부터 좀 2-1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일요일 날부터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잘 나왔어요. 어쨌든 블랙라벨도 풀어보고 제 프린트도 풀어보고 수학 고등을 조금 더 나갔으면은 좋은 반이 나왔을 텐데 수학이 센반이 나온 거예요. 수학이 센반이라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중등으로 따지면 프라임과 어드밴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드밴스 포함해서 수학이 센반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기본 정석반인데 기본 정석반은 그죠? 뭐예요? 에센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정석반은 챌린지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 이건 아시죠? 초등에는 일품 위에가 뭐예요? 실력, 심화, 경시가 되는 거고 중등은 이렇게 뭐예요? 일품에 해당하는 게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밴스 그 다음에 이게 얼마입니까? 뭡니까? 에센스, 챌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임 어드밴스가 이제 여기가 수셈반이 수학의 셈
기정반이고 실정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센반 안 가고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원수학이나 생각하는 수학 간다는 말이에요. 왜? 선생님 퀄리티가 고등부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하거나 제이슨 킹 선생님한테 하거나 생각하는 수학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원수학 하든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른 학원은 뭐 입생도 있고 여러 학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D학원, E학원 있는데 문제만 너무 어렵게 내는 학원은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딱 여기가 좋습니다. 4개. 자, 근데 애들한테 이제 설명하면 이제 중등 심화를 했는지 내가 확인하거든요. 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뭐 접선 긋고 넓이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선생님 나 알아요. 그러고 특히 거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은 점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안 듣는 애들이에요. 왜? 황소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황소 스타일이 남아있는 거죠. 황소 스타일이 뭐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끝까지 황소 고집인가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부부터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짜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69년에 만든 홍성대 책, 그 교재, 기본 정석이 왜 아직도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은 수학에 대한 눈이 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상하를 우리가 제이슨 킹 선생님한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학 입대 가서 원수학 수업 들어와도 되고 저한테 미리 듣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는 매너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좀 하시고요. 요즘에는 참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인사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죠, 그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외 숙제를 어머님이 얼마나 잘 챙기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어머님은 대단한 어머니신데 애를 최대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위기인데도 황소를 갔어요. 성도에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혼자 성도에서 호사 승급을 한 거죠. 일품에서 실력으로 G3입니다. 최대익도 황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신중히 과외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도중에 뭐 한 번 하시고 뭐 환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법만 알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본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내가 내준 숙제까지 만들어 내가 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오고 말이죠.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런 아이는 숙제를 안 해오고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맡기되 제대로 챙겨줘야 됩니다. 숙제를. 숙제를 제대로 선생님이 챙겨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엄마가 챙겨주는 거하고. 물론 선생님은 카톡을 얘한테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그거보다도 엄마가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카톡 왔다 이렇게. 자, 여기 뭐 길어지네요. 제 수업 가야 되는데. 자, 원수학 입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해야겠네요. 일단 2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